특징, 정속도의 기동토크 빵. 그래서 볼게요. 속도 일정, 역률 개선 가능하고요. 효율, 역률 100%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가 답이 아니다, 이거죠. 얘가 답이 아니다, 라는 얘기. 아, 그리고 한번 볼게요, 참고로. 공극이 넓을수록 왜 기계적으로 경고할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공극이 넓다는 얘는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 그림 그릴게요. 이런 게 제일 그림이 쉬우니까. 이건 왜 이렇게 바짝 붙여놓고 이거는 바짝 떼어놨을까요? 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많이 떨어져 있어도 자속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바짝 붙여놔야 자속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자속이 풍부한 애라는 얘기입니다. 자속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찰기계다 라는 얘기 되는 거고, 얘는 바짝 붙여놓는 것은 자속이 부족하니까 손기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즉 수차가 더 튼튼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4번 동기기, 전동기에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속도, 토크.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속도 전동기로 비교적 회전수가 낮고 큰 출력이 요구되는 부하에 이용한다. 일단 보류시키고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보류시키고. 얘는 맞는 말. 아, 여기서 딱 틀려버렸네. 속도제가 되게 복잡하죠. 속도제 하려면은 가변 주파수에 의해서 정밀 속도제요. 가변 주파수 만들려면은 인버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니까. 막 던집니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능사 시험에서는 확실한 것만 딱딱 짚고 가는 거. 그다음 참고로 VVF, Variable, 우리 바리콘이 뭐죠? 가변 건네서. 네. 그러면 그때 Variable, 이 가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변 전압 볼테이지, 가변 주파수. 전압 전류 다 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조정해가지고 토크 조정하고, 주파수 조정해가지고 속도 조정하고, 라고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VVF 제어라고 하는데, VVF 제어라고 하면 촌스럽고요. 보통 트리플 VF.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음 25번. 전압, 역률 개선. 얘를 우리가 조상기다. 그 다음에 26번. 전력계통의 26번은 김근환님.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이게 바로 조상기다. 그다음 27번에 김성진님. 그럼 이제 딱 그리셔야겠죠?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리셔서 한번 그리셔보게요. 저도 그리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게요. 필드, 부하전류. 이제 비말 없으면 항상 이제 여기 기준을 놓고, 부족이면 얘들 조금 준다는 얘기니까 이쪽 그러면 전류는 커지는데 이게 유상은 지상. 그러면 얘 아닙니다. 얘는 보상이니까 뒤진 역리를 보상한다는 거니까. 맞죠. 뒤진 역리를 보상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진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상으로 바꾸려면 이쪽으로 줘야 진상으로 전환시키는 거니까. 얘는 이제 맞는 말로 하게 되면 앞선 영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리액터겠죠. 그 다음에 김한결님.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려면 지금 이제 이쪽이죠. 이쪽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이 원래 동기조상기를 과여자 쓰려면 계좌전류를 증가시킨다가 정답일 것 같은데, 그 쏙 빼먹고 다른 거는 바뀌었었죠. 그래서 단어 같으면 전기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사용하면 뭐 콘덴서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난 거 같고요. 다 없구나. 29번. 예. 나승재님. 동기 부상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 그래서 부정여자라니까 당연히 리액터로 작용을 하겠죠. 네, 30번. 예. 동기수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이 뭐냐? 가격은 당연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제일 포인트는 뭐예요? 얘는 진상, 지상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상을 쓰려면은 리액터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동시에 쓰기 때문에 물론 회전기라서 저게 사실 좋은 기계입니다. 근데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문제 때문에 안 쓴다. 그리고 이제 얘는 동기조상기는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되고, 콘덴서하고 리액터는 사실 그것도 아날로그 개념이긴 한데, 시대별로 하면 콘덴서 리액터가 훨씬 더 앞선 개념이죠. 그래서 콘덴서하고 리액터가 개발 안 됐을 때는 얘로 해서 싹 커버 쳤었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써요. 처음에 이제 그 리액터나 콘덴서가 없었을 때 썼었는데 그냥 고장 안 나니까 멀쩡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명 다 되면 교체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워낙 기본적인 거 배워야 되니까 했던 거고요. 자, 드디어 이제 유도기. 이렇게 두 번 넣으면 번개 타버리는구나. 드디어 유도기 왔습니다. 유도기 첫 번째 맥락을 이충수님, 첫 번째 구절을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줄. 읽으라고요? 예. 문제 아닌데요? 문제 아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기라 하면 대부분 농용 유도 전동기를 의미한다. 공장이나 빌딩 등의 산업을 동력 설비로 가장 많이 이용되며 제어 방법으로는 펄스 북변 변조, 전압 주파수 제어, 극수 변환, 1차 전압 제어 등이 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실무로 가시면 얘밖에 못 봐요. 얘만 봅니다. 특별한 경우 전동기 볼 수도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아니면 이제 공장 가시면 조그마한 것들, 이런 애들 직류전동기로 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직류전동기를 쓴다거나, 지금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직류전동기 다 빠지고 있습니다. 빠져요. 싹 유도기로 싹 해서 제어를 워낙 잘해버리니까. 그래서 마치 유도기도 직류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 가시면 유도기가 대세다. 그래서 보니까 뭔가 하려고 되게 뭘 갖다 제어 방법 하려고 뭐 복잡한 걸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 이신무님께서 항상 유도
전도전동기는 구조 간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조작이 적고 보수 및 수비가 간단하다. 운전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항상 중국 전동기에 비하여 기동 및 전격 확보가 크다. 일단 장점 보니까 삼상하고 단상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동기 비교는 같은 교류급끼리 한다 했을 때는 동기기랑 해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그냥 민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이는 정류장만 빼면 얘는 그냥 동기전동기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딱 봐도 얘가 되게 심플하다, 싸다. 그래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삼상전동기가 있고 가정집에서는 당연히 삼상전동기 쓸 수가 없죠. 전원 자체가 단상이니까. 그래서 가정집에서는 다 단상전동기를 쓸 거예요. 이거 같은 용량이라면 단상전동기가 더 비싸요. 왜냐? 원래 회전을 시키려면 삼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삼상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단상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효율도 더 안 좋아지는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쓰려면은 삼상전을 써야 된다. 그러면 삼상전을 왜 써야 되는지 원리를 일단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유도전동기 원리.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러면 직류전동기는 어떻게 돌아가요? 자속이 있고 전류를 흘리면 힘이 받죠. 그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전기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 회전자하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자를 통해서 직접 연결되어 있죠. 전기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전류 주고 전압도 주고 해서 하는 거고 유도기는요. 회전 원리가 하여튼 뭐 자석 끌어당기는 원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기는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안했던 사람이 이제 이거예요. 이제 원판을 하나 만듭니다. 대신 이제 알루미늄 원판을 해요. 원판을 알루미늄 굳이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석으로 당길 거니까. 근데 오해하겠죠. 이게 쇠판이었으면은 당연히 따라올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오해 안 살려고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은 자성체 중에서 종류가 뭐죠? 강, 상, 역 중에서 강자성체라는 것은 자화가 잘 되는 걸 강자성체라고 하니까 알루미늄은 자석이 안 붙. 그렇죠. 상자성체. 알백탕. 알루미늄, 백금, 텅스텐. 그래서 상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안 붙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해 소지가 없다는 거죠. 얘가 돌렸을 때 자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자성체니까 안 따라올 거는 볼게요 이제. 근데 돌렸더니 따라와요. 그럼 따라온다는 얘기는 자화시켜서 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닐 거니까. 혹은 얘를 구리판으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강자성체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뒤집어서 이제 위에서 내려본 그림을 할게요. 위에서 딱 내려보면 축이 딱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석을 편상 여기 위에서 N극 꽂은다 할게요. 여기서 이제 N극을 꽂으니까 자석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석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석이 원래 이제 딱 공급되면은 딱 이 상태로 있다가 이제 얘가 이 자석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석을 딱 돌리면은 이쪽에는 원래 자석이 없었죠. 자석이 없으니까 자석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A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근데 원래 여기 자석이 있었는데 이리로 옮겨나가야 될까요? 여긴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반짝이라는 게 가면은 가지 마라고 오면은 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전류가 또 생기겠죠. 어떻게 생겨요? 가지 말란 쪽으로. 그럼 어떻게 생기죠? 들어가는 쪽인가요? 나가는 쪽인가요? 여기서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계속 유지시키려니까 이게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계속 자속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방향으로 따져볼게요. 여기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 이쪽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서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자속에서 공급되고 있죠. 이거 운동 쪽이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해서 해야 돼요. 네, 당연히 그렇죠. 운동이니까. 전류가 있고 자속이 있으면 운동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올 겁니다. 자속은 이렇게 꽂아져 있고, 반대 안 나오구나. 자속은 위에서 내려서 꽂고 있죠.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맞네. 힘이 이렇게 맞죠. 근데 제가 자속을 이렇게 돌렸었잖아요. 자속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왔어요, 얘가. 그래서 즉 이때 이 전류를 만드는 거, 물론 이 전류는 이제 와전류로 하겠죠. 와전류고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와전류를 만들려면 사실 그냥 생기진 않습니다. 전하본이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 그때의 기전력, 그걸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 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속이 변화를 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했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이제 폐로가 되어 있다면 전류가 흘러갈 거고, 당연히 이제 온판이니까 폐로 잘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그 전류가 오고 원래 자속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쫙 따라가는 이게 바로 이게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온판하고 자석이 동일하게 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온판하고 자석하고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자속 변화가 없죠.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도 기전력 안 생길 거고요. 전류 안 생길 거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가 됐다. 그러면은 자석 기전력 안 만들어지니까 힘이 딸리겠죠. 그러면 속도가 늘어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기전력 생기니까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그래서 항상 이 둘 사이에 항상 속도차가 존재를 해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자석을 돌렸는데 이거 자석을 돌리는 그 자석 돌리는 걸로 전동기 쓰지 뭐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자석이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계적으로 안 돌아가면서 자석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바로 회전 자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회전 자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유튜브에서 혹시 그림 좋은 거 있나 다시 한번 검색을 했는데도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정자가 A상, B상, C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투입하겠죠. 각 상별로 위상 120도 나는 전압을 인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한 번에 그려버릴게요. 한꺼번에. 이게 A상이라면 B상은 이게 안 맞구나. B상이면 C상이라면 120도도 늘어지는 그림이에요. C상이라면 이런 잘 보이시나요? 빨간색?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러면 보라색 썼으니까 좀 보이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가 C상, 하얀색이 A상,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B상. 자,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라 할게요. 자, 이 지점에 여기 시간이고요. 어떤 시간에 딱 여기 이 값들이 딱 들어갈 때가 있겠죠. 이 값들이. 예. 안에 들어가죠, 이제.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 어차피 흐를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쪽을 만약 이쪽이 플러스면 여기로 먼저 들어가니까 플러스면 그냥 편의상 이쪽이 전류가 들어간다고 해버릴게요. 들어간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순간이라면 A상은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B상은 전류가 나가고 있는 걸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그 다음에 C상은 좀 애매한 자리긴 한데 C상은 여기 있죠. C상 여기니까 C상은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이제 A상에 들어갔으면은 반대쪽 A상 쪽으로는 나와야죠. 전류가. 그래서 반대쪽 A상이 이쪽 자리가 이렇게 되고 지금 얘는 반대쪽이면 서로 반대로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속을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자속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세트가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딱 연결해서 그리면 이 하나만 그려도 알죠? 느낌이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 가운데 세타를 보게 되니까 마치 이쪽이 N극, S극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보내서 너무 많이 보낼까? 바뀌어야 되니까 이 정도가 괜찮네. 이 정도 괜찮겠네요. 하나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A상은 들어가는 걸로 이 지점에서요. 2번 지점에서 A상은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상이 이번에는 들어가게 돼요. B상. C상은 밑에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이 이렇게. 그러면 마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 N극, S극. 하나만 더 그릴게요. 마지막 그림 남았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 여기가 또 변화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3번 자리에서는 A상은 마이너스네요. A상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이렇게. 그 다음에 B상은 플러스네요. B상은 플러스니까 이렇게. C상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쪽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상이 이쪽일 거고. 그래서 얘는 마치 느낌이 NS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연속으로 봐볼게요. 하면 여러분들 연속으로 처음 시작점 저 N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휙 돌아간 느낌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실제로 얘네들은 권선은 그냥 그대로 붙박이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하면 시간에 따라서 바뀌니까 마치 자석이 회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전자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회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즉 동기 전동기는 원래 바깥쪽에서 여기 NS가 돌아가는 느낌 분명히 줄 수 있죠. 그럼 안에 자석이 들어있고 SN이면 돌아가면
바깥쪽에 돌아가면 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로 해서 쓰는 게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도기는, 그다음에 유도기 같은 경우는 그 원리가 아니라 그냥 돌리면, 그래서 얘를 돌리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유도기 같은 경우는, 유도기는 즉 이게 회전작입니다. 회전작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거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자석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온통을 넣게 되면 아까 아침에 봤던 이런 형태로 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동기, 전동기는 딱 맞춰서 따라와야 되는데 벗어나면은 심각하게 되면은 탈쪽까지 가버릴 수 있는데 유도기는 따라가더라도 시간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도 차이가 없으면은 얘가 일부러 속도 차이를 만듭니다. 속도 차이가 있어야만 기전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차이를 뭐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즉 회전작에, 즉 전원 쪽에서 60Hz가 들어왔다. 그러면 유도기도 똑같이 60Hz로 돌아가 버리면 속도차가 안 나니까 당연히 기전력 없어질 거고, 기전력이 없어지니까 따라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툭 쳐지죠. 그럼 다시 또 붙고 떨어지고, 그래서 슬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회전 자개가 그래서 1초에 30회전했다. 그러면 유도기는 뭐 29회전을 하든 28회전을 하든 27회전을 하든 속도 차이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속도 차이를 우리가 얼마나 미끄러졌는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슬립이다. 슬립이란 말이 미끄러지다는 표현이니까요. 우리가 슬리퍼 있죠? 슬리퍼는 뭐 미끄러지는 신발, 뭐 그런 것 같은데. 슬리퍼라는 게 미끄러지는 거. 네. 그래서 슬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어제 했던 내용이 이거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인데, 이제 한번 이제 공식을 한번 써보죠. 쓸 건데, 우리 여러분님이 하고 계셨어요. 4극 1200 RPM이면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얘를 먼저 RPS라고 쓰셨죠? 얘를 60으로 나눴어요. 즉 1200을 60으로 나누셨고요. 그럼 얘가 20이죠? 20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나요? 여기다가 4극이니까 곱하기 1을 하셨죠? 4극이란 것은 이 4극을 나누기 2 한 다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바꿔볼게요. 문자로. 얘는 RPM이고 60 나누셨고, 그 다음에 얘는 RPS죠? 얘가 얘죠? 여기다가 또 뭐 하셨냐면 이거 하셨었고, 이 값이 뭐였어요? 이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n은 하고 써버리면, n은 하고 옮겨치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옮겨타기 해야 되니까. 얘는 넘겨줘야 되고. 넘겨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식 안 쓰고, 이 공식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 식을 쓰고 계셨던 거고, 이제 오늘은 이 식도 외우셔야 된다. 예,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 120이 붙은 이유가, 120이 붙은 이유가, 이게 RPS라는 얘기죠? RPS고, 관계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120F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 속도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S 붙입니다. 이때 S는 뭐 싱크로너스에서 S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회전 속도. 회전자기는 속도가 이렇게 될 거고, 실제 원판, 실제 이제 모터, 회전자는 속도가 많이 늦을 거니까, 그 속도 차이를 우리가 슬림만큼 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속도 차이를요, 속도 차, 즉, 동기 속도하고 실제 회전자 속도하고 이 차이에 그냥 차이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그냥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60Hz 모터하고 60Hz 모터랑 50Hz 모터랑 당연히 차이 나는데 비교가 안 될 거니까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면 당연히 고정값으로 기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우리가 슬립이다. 단순히 기준 안 잡고 써버리면 헷갈려요. 그래서 기준 안 잡고 쓰면 헷갈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을 분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분실했어요. 그럼 누가 더 타격이 크냐라고 했을 때 모르죠. 그건. 이재용 아저씨가 1000만 원을 올렸는지. 그래서 기준값이 있어야 되니까. 슬립입니다. 시험, 그리고 참고로 유도기는 모든 걸 다 슬립으로 표현할 거예요. 슬립으로 표현합니다. 슬립으로. 왜 슬립으로 표현하냐? 이게 가장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속도 차가 있어야 한다겠죠? 둘인 속도 차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자동차가 2대 있다. 그러면, 나란히 2대가 쫙 가고 있어요. 똑같은 속도로.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빨리 달리네, 천천히 달리네, 그래서 소리 할 수 있지만 차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뭐지?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주차하시다가 주차를 하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여. 예, 뭐 옆차가 갑자기 뭐 튀어나갔다거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사이드 잡고 막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 속도라는 게 필요해요. 밖에서 봤을 때는 빨리 돌고 있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속도 차가 얼마냐? 그렇죠? 뭐 그게 바로 이 위에 거고요. 이 자체가 있어야. 그래서 회전 자각의 속도랑 얘가 똑같으면 발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얘는 1초에 1000바퀴 돌고 얘는 1초에 999바퀴 돌고, 그러면 얘 둘 사이는 밖에서 봤을 때는 정신없어 보이는데, 이 내부에서는 그냥 1차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차이만큼만 전압 발생을 할 거고, 딱 이 차이만큼 주파수 발생할 거고, 슬립이란 말. 예. 그래서 여기 원래 공급된 주파수가 60Hz였다 하더라도 그 슬립만큼만 주파수로 형성되는 거예요. 또 그게 필요한 거니까. 전압도 마찬가지고요. 딱 그 슬립만큼만 더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만큼은 따라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유도기는 토크하고 전압은 제곱으로. 동기 전동기는 그냥 비례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원래 전압은 2개 갖고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또 얘가 또 비례 관계니까 그냥 제곱으로 때려버리는 거고. 근데 동기 전동기는 이 값이 불변이기 때문에 그냥 얘만 가지고 바뀌는 거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기에서 슬립을 볼 거면, 예를 들어서 슬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한 용어로 하면 삑사리. 삑사리 아시죠? 얼마나 매치가 안 되는가. 즉 동기 속도랑 얼마나 매치가 안 되는 비율을 삑사리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당구 칠 때도 삑사리 삑 나고. 그러면 이거는 삑사리가 만약 1이다. 100%다. 어떤 의미일까요? 삑사리가 100%다. 그렇죠. 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삑사리가 빵이다. 그러면 똑같이 돌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삑사리가 0, 삑사리가 100%. 이때는 정지 상태였고요. 자, 삑사리가 1 넘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럼 삑사리가 0보다 작게, 0.5.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삑사리라는 것은 이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 뒤에 밑에 있지만, 이것만 봤을 때, 분명히 얘가 늦게 돈다는 의미죠.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 돼 있다는 건,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이 비율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은, 이것이 음값이 되려면,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더 빨라야 이 자체가 음값이 되겠죠. 그럼 얘가 더 빠르다는 의미는, 회전작용보다 더 빨리 돌아요. 그럼 누가 돌려준 거겠죠? 그럼 얘가 발전기라는 거예요. 발전기를 썼다는 거예요. 발전기로. 그리고 이쪽은요, 이쪽이 뭐 1.5가 나오려면, 즉 이 값 1.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5가 나오죠? 1.5라고 하면 좀, 아니, 1.5라고 하면 1보다 크려면, 즉 이제 이렇게 써주고요. 얘가 1보다 크려면 이 값 자체가 플러스 값이 돼야 되죠. 플러스 값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값 자체가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값 자체가 플러스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속도인데 마이너스 속도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속도. 그래서 얘가 60이고 얘가 마이너스 30이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1보다 커지죠. 60에서 비교하면 이 마이너스 30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30 속도가 마이너스 30이다. 그렇죠. 거꾸로 돈다. 반대로 돈다. 반대로. 반대로 도는 거.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멈출 때. 혹시 우리 역전제동 했던 것처럼 멈추려고 하는 거. 제동이라는 거예요. 제동. 그래서 영역이 이 범위에 있으면 제동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역할을 쓰면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슬립이 100%라는 거, 1이라는 것은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슬립이 0이라는 것은 동기로 돌고 있다는 거고요. 동기로 돌고 있다는 것은 부하가 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손실을 제외했을 때는 똑같이 돌겠죠. 그래서 무부하 이런 표현을 쓸 거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아이고, 그게 끝나버렸네. 뭐야, 몇 장은 뭐지? 그렇죠, 여기 맞죠? 자, 여기 그림 좋은 거 나와 있습니다. 변압기하고 유도기하고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유도기에서 쇠통만 걸려 있는데요. 유도기 중에서도 이렇게 쇠통 누르는 것도 있고 권선 감은 것도 있어요. 네. 권선 감은 걸로 먼저 예를 들게요. 네, 권선 감은 걸로. 둘 다 똑같이 권선을 감았는데 1차 측, 2차 측 권선이 감아져 있고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 돌리는 거네요. 왜냐면 돌아가야 되니까. 회전해야 되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유도기예요. 원리가 뭐예요? 이건 변압기는 여기서 전원 공급하면 전류가 흘러갈 거고 자석이 튀 튀어나와서 때리면 기전력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하가 걸려있을 땐 전류가 쫙 흐르고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자석을 받으니까 여기서 기전력 발생하고 전류가 뺑 흐르니까 단 차이가 있다면 유도기는 움직이는 거고 얘는 안 움직이는 거고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변압기하고 유도기는 등가회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등가회로도 이렇게 생겼고 유도기 등가회로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등가회로 그림도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린다는데 더 쉽게 그리면 돼요.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 그림 그리려면 처음에 이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환산해서 합쳤죠. 간략하게 그리라는 거 모양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 유도기 등가회로는 뭐만 그리시면 되느냐. 원래 유도기라는 것은 이제 항상 단락시켜 놓은 상태예요. 항상 단락시켜 놓습니다. 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여기도 축에다가 뭐 거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만 해보시면 돼요. 유도기 등가회로는 얘만 하나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얘만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편의상 할게요. 편하게 그냥 1대1 변압기가 1대1로 쓸게요. 실제로 1대1로 많이 쓰니까. 자, 여기 전압을 2다. 공급된 전압이 2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지 상태면 변압기가 똑같으니까 1대1 변압기면 그대로 똑같은 전압 뜨겠죠. 똑같은 전압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그냥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 그대로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아까도 봤지만 회전기이기 때문에 딱 슬립만큼만 더 생기는 거예요. 슬립만큼만. 그래서 이제 전압도 딱 그 미끄러진 차이만큼만 생기는 거고요. 저항, 슬립이 결국은 주파수죠. 사실 슬립이 주파수입니다. 회전 속도니까, 속도 차이니까. 슬립이 주파수예요. 주파수가 돌아 속도 차이, 속도가 주파수니까. 회전 속도 주파수 같다는 거 아시죠? 이극이면 단적으로 같아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주파수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주파수랑 관련 있는 것이 R하고 X 중에 뭐가 혹시 주파수랑 관련 있을까요? X는 어떻게 생긴 거죠? X가 원래 X는 오메가 L. 그러니까 오메가는 2파이 F. 자,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S 하나 붙이고.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앞에 뭐 식 다 건너뛰어 버렸는데 이 그림 하나로 식도 다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조작하는 겁니다. 자, 설명 들으셔야 돼요.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안 듣겠다고 계속 몰라요. 몰라도 듣고 알아도 듣고 하셔야.
도저히 중간에서 들어오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지금 한 번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 이 수업을 한 번 듣고 잘 알아듣으시잖아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사법고시 준비하셨나요? 아니, 뭔 나이, 50, 60, 낫다니까요? 하다못해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복덕복만 차려도 단다 훨씬 낫다니까요. 예. 변호사가 부동산업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럼 당연히 같은 값이면 변호사도 되어지. 공인인증서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몰라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나는 지금까지 설명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셔도 이 그림만 그리시고, 이 그림만 그리시고,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S가 뭔지, X가 뭔지, R이 뭔지, 뭐 그런 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줄 줄 아시면, 이렇게만 적을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류값 구하라면 전류 구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 상태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전류값 구하라면. 뭐 여기서 전류값 못 구하실 분 있나요? 어차피 I는 Z분의 V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흉악하게 조작을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다시 한번 같이 그려보시게요. 저만 그리지 말고 저는 수십 번 그려가지고 안 그려도 되는데. 여기 전류값 구해볼게요. 전류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게요. 전류는 어떻게 쓰면 되죠? 전류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도 딱 적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S가 위아래 둘이 있으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S 한쪽에 몰빵시키게요. 그래서 분모를 떨어버리게요. 분모에 있는 S를 떨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을 다 S로 나눠주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고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먼저 떨어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바꿔지죠. 이렇게 여기가 그냥 2고 여기는 X인데 갑자기 이제 여기가 뾰롱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죠. 어차피 이 식이 어떤 식이었어요? 이 그림이었고 이 식대로 그림 그리면 이 그림이죠. 여기 전압, 임피던스 이것만 그릴 줄 아시면 된다니까요. 이것만 그릴 줄 아시면 맞춰요. 다. 이것만 그릴 줄 아시면. 자, 그리고 나서 원래 변압기라는 것은 생김새가 이래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변압기를 하도 많이 취급하니까 변압기처럼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를 바꿔치기 한번 여기 갑자기 R로 딱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같은 그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없는 R을 넣었으니까 빼주면 되고 있는 쟤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둘이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둘이 같은 그림이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